지금 중동이 난리잖아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또 이스라엘 헤즈볼라 교전에 이스라엘이 시리아 공항을 폭격을 한다든가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서안지구에 공습을 한다든가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중동의 상황이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이런 와중에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방문에 나섰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굉장히 위기감을 느꼈지 않을까. 지금 급하다, 급해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말입니다. 경제 성장률이 엉망이거든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2분기에도 경제 성장률이 0.6%입니다. 1분기도 마찬가지예요. 1분기도 0.3%예요. 작년에는 마이너스 0.3%고요.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경제를 강조를 해서 대통령 실장도 경제인 출신, 국무총리도 경제인 출신, 일색으로 정부의 어떤 구조를 꾸몄거든요. 그런데 이 경제가 좋아지지 않아요. 세계 경제가 좋아져야지 우리가 수출이 많아져서 우리 경제가 좋아질 텐데 세계 경제가 지금 전쟁 중이죠. 어떤 중국은 꼬꾸라지고 있죠. 미국은 부채 주도의 성장은 하지만 이게 뭐 시장의 위험성이 굉장히 크죠. 그러니 우리 수출은 예상보다가 늘어나지도 않고요. 고전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해외 투자은행들도 대한민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1% 내외로 잡고 있습니다. 심지어 노무라 정권은 마이너스 0.4%까지 예상하고 있어요. 우리 정부 한국은행은 1.4%를 예상하지만 UBS도 1.1%고요. 시티은행은 0.7%고요. 홍콩 상하이은행도 1.0%입니다. 굉장히 낮게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제가 생각해서는 위험을 무릅쓰고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을 강행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가 버마의 아웅산 테러 생각이 나시죠? 그 정도로 말입니다. 소름이 끼치는 일이에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 방문할 때도 위협적이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방문을 할 때 그 주변에 뭐 제럴드 포드암이라든가 전략 전단들이 핵 전단들이 주변에 대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위협은 좀 적다고 하지만 글쎄요. 우리는 그게 진짜 강력할까요? 그런데도 갔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요. 대통령으로서 할 일을 한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소름 끼치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는 거야. 가서 어떻게든 쉽게 생각하면요. 중동붐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지금 중동붐을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중국의 어떤 발목에서 벗어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경제가 완전히 망가지는 최악의 상황을 맞아서 내년 총선 가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중동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에게 뭐 새로운 탈출구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요. 지난번에 빈살만 왕세자가 방한을 했을 때 작년 11일이죠. 290억 달러 40조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상호 투자. 게다가 이번에는요. 이 40조 외에 156억 달러 20조를 다시 공동 투자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투자 규모가 60조 원이에요. 적은 규모가 아니죠.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는 이게 투자를 유도해서 네옴시티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말입니다.
기름뿐만 아니라 산업재를 중심으로 해서 중동에 제왕자리를 노리겠다 이런 생각이 강한 거고요. 우리 생각하고 희한하게 딱 맞아 떨어지면서 이게 우리는 제조업을 중동에다 심는 그런 역할까지 강해지니까 서로 이게 뭔가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위험을 무릅쓰고 날아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성과도 사실은 급했고요. 또 대통령으로서 책임도 급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번에 뭔가 일어나야 되는데 뭐 MOU 말고요. MOU라는 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문제예요. 실제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이 많이 터져야 되는데 터지기는 터지는 모양새입니다. 지금 보시면 말입니다. 현대차 조립공장 사우디 국부펀드와 공동 투자를 하는데 4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쉽게 말하면 사우디에 현대차 조립공장을 짓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입니다. 사우디 리야드라고 해야 되나 수도가요. 여기에 30%는 바꾸겠다예요. 바꾸겠다. 뭘로 바꾸느냐. 이게 전기차 내지는 친환경차로 바꾸겠다예요. 그러면서 적어도 말입니다. 적어도 1년에 30만 대 정도 생산하는 조립공장을 일단 만들자 여기에 합의를 했습니다. 뭔가 이제 가시적인 투자가 나온 거죠. 여기에다가 원유 공동 비축도 530만 배럴 이 정도면 말입니다. 이 정도면 우리 비축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상당한 규모입니다. 그래서 사우디하고 우리나라 석유공사하고 원유를 공동 비축을 하겠다. 530만 배럴을 만들겠다. 이렇게 구체적인 투자 방안이 또 하나가 나온 거예요. 아마 지금 계속해서 이번에는 뭔가 성과, 숫자를 만들어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숫자들이 앞으로 계속 터져 나갈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말입니다. 예를 들어 DLENC가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담수화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을 한다든가 등등 해서 51건의 21조 투자를 만들어낸다 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급하게 갔고 위험 속에 갔기 때문에 뭔가 숫자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런 현대차 조립공장이 만들어지는 이런 숫자들이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생각을 하면요. 제2의 중동 붐을 일으켜서 K제조업의 교두보를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만들겠다 이거거든요. 과거의 중동붐은 건설이었다면 제2의 중동붐은 제조업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강하게 지금 밀어붙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저는 이 와중에서 말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하고의 어떤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것 잘 살펴가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왜냐고요?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한국 사우디아라비아의 교역량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늡니다. 2020년에 193억 달러였던 것이 2022년에는 465억 달러입니다. 2년 사이에 140.9% 272억 달러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는 오히려 좀 줄어들고 있죠. 지금 9월까지 282억 달러니까 이게 12월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한 300 얼마가 70억 달러? 380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될 거 아니에요. 작년보다 좀 줄어드는 모양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말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네옴시티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추진을 하면서 한국을 끌고 가야 되는 입장이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국내에 대한민국에 투자를 많이 해줘서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가 팍팍 돌아갈 수 있게끔 윤활유 역할을 해달라는 건데 상호 생각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차이를 잘 극복해내면요. 저는 지금 우리 경제가
어떤 막다른 골목에 들어서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이 좀 많이 해소돼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K제조업의 어떤 상황이 사우디아라비아에 하나의 큰 단지가 만들어져서 중동을 제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점점 발전한다면 충분히 가능성도 있죠. 게다가 사우디아라비아만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카타르도 방문하잖아요. 지난번에는 아랍에미레이트를 방문을 했었고요. 이런 것을 감안을 해보면 말입니다. 결국 탈출구가 없다. 전 세계 시장을 아무리 둘러봐도 중국을 보니 내수가 무너지고 있고 미국을 보니 이게 뭐 오래 갈 것 같지는 않고 유럽은 이미 망가졌고 동남아는 돈이 없고 방법은 여기밖에 없다. 그래서 중동으로 날아갔다. 이 위험 속에서도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요. 어떻게 하든 우리 경제를 살리려고 하는 그런 열정 저는 굉장히 높이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 열악하다. 중동이 전쟁 중인데도 대통령이 비행기를 타고 직접 그것도 말입니다. 경제인을 130명이나 데리고 날아갔다는 것은 어쩌면 말입니다. 어쩌면 약간의 희망의 메시지가 다시 오는 것은 아닐까.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